네, 월간 한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월간 한잔에서는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간 한잔에서는요, 영웅 전차남이 쉽게 알려주는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맛있는 해외 선물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의 미국 주식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린이들의 히어로 전차남 전문가님이 그동안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단 2번의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2가지 종목이 단기간 안에 빠른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9월 11일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빅베어 AI 홀딩스입니다. 저희가 제2의 팔란티어 AI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고가 기준 82%의 상승률을 달성한 점 차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도비입니다. 저희가 9월 18일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어도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고가 기준 1.4%의 상승률을 달성한 점 HTS 차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월간잔의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9시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 위해서 미국 주식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고 또 좋은 종목까지 소개해드려서 수익까지 드리고 있는 증시 USA 월가 한 잔의 티처 영웅 전찬남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증시 USA 월가 한 잔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린 지 벌써 세 번째, 즉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3주 정도 됐었는데 그동안에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에 성적들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뒤이어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오늘 세 번째 방송인데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오늘도 영웅 전찬남이 가지고 나온 미국 주식 얻어가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인텔과 테슬라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저희 월간잔에서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약세를 보인 데 있어서는 미국 증시가 먼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역시나 약세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미국 증시가 전일 9월 24일 시장처럼 똑같이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근데 이렇게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왜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왜 미국 증시 9월 25일 미국 증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금 마감을 했고 또 왜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 증시 USA 방송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 위해 우리 증시 USA 월가 한 잔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할 겁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증시 USA 월가 한 잔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싶으신 투자자 및 시청자분들 위해서 입문에서부터 기본까지 또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초보자용, 중급자 아닙니다. 초보자용 미국 주식 경제 방송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증시 USA 월가 한 잔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시향 브리핑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도 상한가 가고 하한가 가는 종목이 있는데 물론 미국 주식엔 상한가 하한가 개념은 없지만은 그래도 50% 70% 상승 나오고 또 반대로 하락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특징주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반드시도 아닙니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이 경제 지표들에 대한 함께 공부도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그리고 당신이 몰랐던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 포인트는 제가 첫 방송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것도 조만간 또 한 번 준비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왜 우리 증시 USA 월가 한 잔 영웅 전찬남과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수익에 간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 위해 영웅 전찬남이 준비한 따끈따끈한 것도 아닙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같은 핫샷 종목, 핫초코 같은 종목, 뜨겁고 달콤한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렇다면은 9월 25일 미국 뉴욕 3대 지수 시장 브리핑부터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어딥니까?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두 약세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코스닥이 마이너스 1.5%대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 역시도 3,500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틀 연속이나 왜 약세 마감했는지 왜 하락 마감을 했는지 우리는 이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는지요.
여러분들도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 증시 너무 고평가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본인이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했었던 액션과 다르게 말은 다르게 조금 증시가 고평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연준 위원 중에서 한 명이 또 있었죠. 굴스비 의원 같은 경우가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너무 위험하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부정론이 부각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경계심까지 확산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나 상승 나오면서 미국의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뒤이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 AI에 대한 조금 부정론 같은 경우도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AI 섹터가 좀 하락이 나오면서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더 낙폭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이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스닥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나스닥에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지난 밤에 2% 이상 하락했고 뭐 아마존, 메타 역시도 다 약세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볼게요. 다우존스 네, 실제로 코카콜라라든지 엉덩이 무거운 시총 상위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있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네, 이틀 연속이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S&P 500 볼게요. S&P 500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틀 연속이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네, 동시에 하락 마감했다. 그냥 어느 한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한 게 아니라 동시에 하락 마감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게 된 배경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제롬 파월의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너무 섣불렀다. 지금 미국 주식은 고평가다라는 조금 첫 번째 발언과 그리고 굴스비라는 연준위원회 발언 중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된다. 계속 연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 그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 나오면서 증시가 조금 하락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어떻게 보면 미국 뉴욕 3대 지수 시향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짚고 좀 넘어간 이유가 네, 최근에 조금 핫 이슈였었던 미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 증시에서 핫 이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 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한 이틀 전이었죠. 유엔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에 참석해가지고 유엔 기구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조연설 뒤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 씨를 만났어요. 이 젤렌스키를 만나서 우크라 원래 영토 수복 가능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사이의 전쟁을 중재하고 또 휴전하고 또 이걸 종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 같은 경우가 도발을 하거나 또 이 휴전 같은 경우를 안 하고 오히려 조금 북한과 이런 조금 뭐랄까요? 북한의 이런 인적 자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전쟁을 좀 계속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얘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푸틴은 말로 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모션을 바꾼 거다. 입장을 바꾼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새로운 조금 국면으로 조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이런 이슈가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세계 경제의 조금 회복 같은 경우가 그래도 조금 더 더딜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뉴스를 가지고 오게 됐고요. 다음 뉴스 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엔비디아의 잭슨 항 씨가 이 오픈 AI,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오너인 샘 울트먼 씨에게 데이터 센터 구축에 140조 원 가까이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AI 수요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의 수요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수많은 전기가 조금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데이터 센터 구축에 140조 원 가까이를 투자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생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이번 달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25%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금리 어디까지나 이건 제 주관적인 시선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제가 보기엔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빅컷 막 또는 뭐 제롬 파월이 멍청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안 하면은 너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하는 했는데 0.25% 수준으로 인하를 한 거고 그리고 뒤이어서 조금 웬만하면은 그런 양반이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직설적으로 미국 증시는 고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뒤에 굴스비 연준 위원 같은 경우도 맞다. 미국 주식은 고평가니까는 기준금리 인하를 연쇄적으로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미국 증시가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뒤이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연달아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또한 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조금 AI, 생성형 AI 같은 경우가 이게 조금 시장에서 정말 조금 유망한 섹터일까 맞을까, 유망한 산업이 맞을까라는 조금 이런 불안한 그런 부분도 조금 확대가 되면서 AI 섹터도 크게 눌리면서 시장이 크게 조금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게 됐다. 그냥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요. 제롬 파월 때문에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타이레놀 같은 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타이레놀이 뭡니까? 아세트 아미노펜 한마디로 조금 이런 진정제잖아요. 우리가 흔히 감기 증상이 있을 때도 병원에 가기보다도 이런 좀 타이레놀 한번 먹고 조금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도 있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타이레놀 같은 경우가 임산부가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사실상 조금 장애아라든지 기형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논란도 나오면서 사실상 이 타이레놀 만든 이 회사의 주가도 한번 크게 낙폭을 키운 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영향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증시 핫 이슈에 좀 집어넣게 됐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기존의 기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기조를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하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너네가 좀 영토 좀 양보해. 그리고 이제 그만 하해하고 그만 싸워 이렇게 했지만은 푸틴의 끝없는 욕심과 또 양보를 하지 않아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속 무기 지원해줄게. 영토 회복할 때까지 싸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조가 바뀌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랑 오픈 AI가 직접 제대로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40조 가까이 투자했다. 그래서 AI 섹터 더 추가로 상승 나올 가능성 크니까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굴스비 연준 위원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 너무 고평가됐다. 근데 참 저는 제가 어디까지나 또 제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제롬 파월 의장이 참 정치적이다고 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미국 주식이 참 고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제롬 파월 때문에 증시가 떨어졌다 볼 수 있는 거고요. 타이레놀 섭취가 논쟁거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은 체크를 해주시고 미국 주식 투자를 해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일부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 증시 USA 우리 이수아 아나운서님과 저 영웅 전찬남이 함께하는 이 증시 USA 월가 한 잔이 오늘이 세 번째 방송입니다. 근데 세 번째 방송인데 와 진짜 어썸입니다. 어썸. 어썸. 어메이징보다 더 놀란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어썸이라고 하는데 진짜 어썸이에요. BBAI.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 9월 초에 이 종목 9월 11일이었나요? 이 종목을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이거는 제2의 팔란티어다. 팔란티어. 말 그대로 100% 20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었던 팔란티어 종목이다. 팔란티어와 똑같이 미국 국방부와 미국 국가기관과 파트너사로 일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가 공략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달러의 공략을 해보라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언제일 때? 4.5달러일 때 4달러에
사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세요? 이때쯤이었습니다. 이때 영웅전차남이 이 종목 이걸 우리 흔히 눌림목이라고 한다. 눌림목. 그러니까는 이때 공략을 해봐라. 저는 제2의 팔란티어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빵빵빵빵빵 하면서 네, 큰 폭으로 상승 나오면서 이 종목이 몇 프로 정도 상승 나왔을까요? 무려 82%. 이번 주에도 추가 상승 보이면서 82% 가까이나 상승 나왔어요. 82%. 어마무시한 거죠. 이 한 종목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증시 USA 월가 한 잔만 시청하시고 이 종목 공략했다고만 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의 수익은 쉽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 요 빅베어 홀딩스라는 요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빅베어 홀딩스뿐만 아닙니다. 지난주 영웅 전차남이 어떤 종목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어도비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요 입모양 보이나요? 입모양? 예. 사세요. 공략하세요. 이거 안 사면 후회합니다. 하면서 소리 질렀던 거예요. 이렇게 입모양 보시면은요. 근데 이 어도비 같은 경우는 또 얼마에 말씀드렸냐면은 340달러에 공략을 해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도비의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도비는 물론 큰 폭으로 상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 증시가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떨어졌잖아요. 하락 마감했으니까는 사실상 우리가 실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 이틀 만에 2% 올라간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2% 올라간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엉덩이 무거운 뭐 빅베어 홀딩스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큰 어도비가 하루 이틀 사이 이렇게 2% 정도 올라간 거면은 영웅 전차남이 그래도 섹터를 잘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종목 소개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도비 공략하신 시청자분들 위해 추가적인 코멘트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어도비를 공략하셔서 아직 홀딩 중이라고 하면은 더 홀딩해 보십시오. 제가 이 어도비란 종목은 지난번에 목표가 450달러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350달러죠.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냥 홀딩만 하셔도 저는 최소한 이 어도비가 400달러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고 어도비 투자하신 분들은 더 홀딩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상한가 간 종목이 있으면은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오늘 새벽에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에 상한가는 없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건데 자 보세요. 펩젠이라는 회사입니다. 펩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펩시콜라 아니고 펩젠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87% 87%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워크 메디컬 테크놀로지 그룹은 53%, 그리고 OFA 그룹 39%, 암노지 홀딩 33%, 그리고 LAC라고 해서 리튬 아메리카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역시는 30% 가까이 상승 났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상승 나온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모두 다 왜 상승 나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제가 초이스 해가지고 말씀드려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펩젠이라는 회사입니다. 펩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는 시청자분들 있어요. 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펩젠이랑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사로 조금 근무를 해가 파트너사로 분류가 돼가지고 펩젠의 주가가 상승 나올 때 펩트론의 주가도 역시 상승 나온 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화이자의 파트너사는 어딜까요?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이거 맞추면 제가 별다방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물론 맞추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 이게 과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리면은 화이자의 조금 파트너사로 있는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냥 아나운서님 모르셔도 부담 없이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미국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모더나라는 회사가 있어요. 모더나. 이 모더나랑 그러면은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회사는 어딜까요? 찍어도 될까요? 찍으세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땡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아, 한 번 더 기회요? 효과음 제가 넣어드릴게요. 너무 어려운데요, 힌트가? 샘성.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모더나랑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더. 모더나가 네. mRNA, 한마디로 mRNA 이런 조금 치료제 백신을 개발했고 이 백신에 대한 기술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사로 있는데 그래서 모더나의 주가도 상승 나올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펩젠으로 다시 돌아와서 펩젠이 주가가 88%나 상승 나온 이유는 영문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글 제거 따왔습니다. 어떤 거? DM1 환자, DM1 환자에서 보고된 최고 평균 스플라이싱 교정 발표. 한글로 적혀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 역시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떤 거냐? DM1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골격근, 심장 및 평활근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질환입니다. 한마디로 난치성 질환이에요. 그냥 우리가 웬만한 약 먹어가지고 금방 낫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 또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백혈병이라 보면 됩니다. 이런 좀 백혈병 같은 경우처럼 치료가 어려운 유전적 질환에 대해서 실제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한 거고 이 치료법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개선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유전성 난치성 질환이 이제 치료의 길이 열리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펩젠이라는 회사가 오늘 새벽에 88%나 상승 나온 거예요. 하루 만에 88% 상승. 상상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 보유 종목이 88% 하루 만에 상승 나오면은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미국 주식은 진짜 매력이 가장 큰 거죠. 자, 한번 볼게요. 펩젠에 이어서 리튬 아메리카스라는 회사 볼게요. 리튬 아메리카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29%나 상승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떤 테마주일까요? 회사 사명만 봐도 알잖아요. 리튬입니다. 리튬. 한마디로 리튬과 관련해가지고 리튬 광산을 매입하고 여길 채굴 하고 한마디로 리튬 가격에 따라서 이 회사의 매출도 정해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오늘 왜 상승 나왔는지 볼까요? 짜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안 되겠다. 이 리튬 같은 경우가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여러 산업군에도 다양하게 쓰이니까는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이 LAC, 리튬 아메리카 같은 경우를 한마디로 조금 이제 미국 정부가 대놓고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리튬 아메리카의 주가가 크게 폭등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리튬 아메리카가 주가가 하루 만에 30% 상승 나오니까 대한민국의 리튬 포워스라든지 그 외 여러 리튬 관련주도 역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더나에서 대한민국 테마주는 뭡니까? 모더나 주가 상승 나올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화이자의 주가가 상승 나올 때 대한민국에서 주가 상승 나오는 회사는 제일약품. 그리고 넷플릭스가 주가 상승 나올 때 대한민국에서 주가 상승 나오는 회사는 워지역 스튜디오라든지 또는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덱스터라는 회사가 이렇게 상승 나오는 것처럼 펩젠이 상승 나올 때 펩트론 나오고 그리고 리튬 아메리카 LAC라는 회사가 상승 나올 때 대한민국의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딱 상승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 투자 안 해도 내가 한국 주식 투자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 미국 주식이 오를 때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무조건 상승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신다면 미국 주식 안 해도 한국 주식으로도 얼마든지 수익 보고 재미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 안 해도 꼭 공부는 하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뉴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오늘이 9월 25일이잖아요. 근데 9월 24일 이거는 조금 건너뛸게요. 자, 9월 25일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보우먼 미국 연준 이사가 또 발언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PC라고 해가지고
요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제가 좀 투데이 레슨 시간 때 여러분들께 어떤 거 알려드렸죠? CPI,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PPI, 생산자 물가지수 알려드렸다면은 오늘 제가 좀 교육 주제로는 요 PCE 이번 주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교육 내용도 준비했으니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교육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이렇게 조금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렵지 않게 제가 조금 재미있게 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좀 농담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유익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저는 그 다음 투데이 레슨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부터 전략까지 그리고 핫 이슈들까지 자세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빅베어 AI 홀딩스와 어도비에 대한 수익률도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가 한잔에서는요, 미국 주식에 대한 매수와 비중 그리고 매도 의견까지 자세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또 미국 선물에 대한 교육도 매일 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찬남 전문가님이 직접 제작하신 맛있는 해외 선물이라는 기법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월가 한잔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을 선뜻 시작하기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님, 주린이들도 미국 주식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저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제가 그냥 왜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도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영어 안 해도 미국 여행 가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내가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을 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 교육 시간 때 지난 첫 방송에서도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과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냥 제가 바로 뒤이어서 오늘 투데이 레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주식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주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 주식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5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지난주 교육 방송 같은 경우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너튜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돼요. 뒤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작할 때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지표로 PCI와 그 다음에 CPI와 PPI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주 방송을 시청하지 못해서 나는 이 교육 자료를 따로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따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면은 너튜브를 통해서 우리 증시 USA 검색하셔도 시청 가능하시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몰라요. 나는 좀 기계치라서 이런 거 잘 못해요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냥 휴대폰 기본 카메라 다들 켜시고요. 여기 QR코드 있죠? 여기에다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딱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증시 USA와 함께 할 수 있는 초록색 게시판 링크 뜰 겁니다.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찬남이 준비한 교육 자료를 비롯해서 증시 USA에서 그동안 강의했었던 미국 주식 왜 해야 되고 미국 주식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CPI, PPI에 대한 교육 자료도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교육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어떤 거냐? 지난주는 미국 주식 시작할 때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지표 1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2탄입니다. 2탄.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 소비 지출과 미국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심리 지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가 꼬였네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PCE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에서 그냥 이 개인 소비 지출 이거 한마디로 그냥 PCE라는 건데 이거는 개개인이 어떻게 소비를 했는지 그 지표를 우리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 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을 측정한 지표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 썼냐, 많이 안 썼냐 이걸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 지갑 사정이 여유롭냐, 여유롭지 않냐 이걸 통해서 미국 경제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제 지표라고 했죠.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PCE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가계소득 중 현재 소비에 얼마나 사용되고 또 저축되는지를 보여준다. 돈을 얼마나 쓰고 저축된다.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안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민생 회복 같은 경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소비 쿠폰을 계속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돈 줄 테니까 국민들 너희들은 그냥 돈을 써. 그래야 경제가 사니까. 그래서 소비 쿠폰을 계속 발행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상 현재 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살아나니까. 근데 소비가 줄어들면 뭔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다는 거, 경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PCE의 경제 지표,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와 수치가 증가되는 거와 감소되는 걸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정책 등의 다양한 경제 정책 등에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인들의 개개인의 지갑 사정, 지갑에서 돈이 많은지 없는지 이것도 소비를 하는지 소비를 하는 폭이 더 많은지 아니면 저축을 하는 폭이 더 많은지 저축을 하는 폭이 더 많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소비를 하는 게 더 많으면은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자, PC 넘어갈게요. 쉽죠? 여기서 더 쉽게 설명 못 합니다. 자, 바로 볼게요. GDP 국내 총생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네, 미국 국내 총생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GDP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이 GDP 발표 같은 경우는 GDP는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3단계로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치는 최종 경제 지표를 이야기하는 거다.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다. 미국 국내 총생산의 발표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걸 경기 불황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총생산 지표가 발표되는 일정 전후로는 미국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도 출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일정만큼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신규 실업 청구 수당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이게 이번 주에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은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도 않을게요. 이것만 보면 됩니다. 네,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미국 고용 시장이 건강한지 아니면은 건강이 나쁜지 보여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실업자보다 한마디로 고용한 사람보다 한마디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쉬고 있는 청년이 많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한 겁니까 아닙니까? 고용 상태가 아니죠. 지금 청년 백수가 120만, 15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실업률이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성장률 같은 경우도 1%도 안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월간 신규 실업 수당, 신규 실업 수당 계속 이렇게 주간 또는 월간으로 계속 나옵니다. 미국의 고용률 같은 경우가 실제로 미국의 고용률이 실업률보다 높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경기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고용률보다 더 높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고용이 잘 될 때, 고용률이 실업률보다 높을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우리가 통화 정책을 굉장히 잘 짰구나. 그러니까 고용률이 높아졌구나.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고용률보다 실업률이 높아진다. 아, 미국 경제가 건강하지 않네. 기준금리 인하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얘기합니다. 고용률이 높을 땐 기준금리 인상,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을 땐 기준금리 인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PCE 개인 소비 지출, GDP 국내 총생산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청자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교육 이렇게 보면서 뭐 엉터리 같은데 왜 이렇게 뭐 다른 경제 방송 보면은 이런 한 주제만 가지고 막 10분 15분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3분밖에 얘기 안 해요. 이거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굳이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타경제 방송처럼 여러분들께 어려운 말 안 하고요. 괜히 어려운 도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쉽게 해야 되는 거고 재밌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재밌게 공부해야 또 한 번 공부하고 싶어지지 어렵게 공부하면은 또 한 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는 안 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진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증시 USA 월가 한 잔의 매력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주식 방송에서만 소개드리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만 드리지 않고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 위해서 여기 QR코드 통해 증시 USA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미국 주식을 매수하자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매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을 매수하자 말씀드리고요. 비중도 제시드리고 주가 상승 나올 때 매도 라인도 제시드린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매일 저녁마다 미국 선물, 즉 해외 선물 교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자리도 제시드려서 달러 수익을 매일 밤마다 내드리는 곳이 어디? 여기 QR코드 통해 함께하는 증시 USA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기법책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맛있는 해외 선물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하고 미국 선물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곳이 어디? 이렇게 대왕 QR코드 통해 증시 USA와 함께하는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왜 미국 주식을 꼭 시작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PCE와 GDP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가 한 잔에서는요. 영웅 전차남이 쉽게 알려주는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맛있는 해외 선물이라는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의 미국 주식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미국 주식 공략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거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 PD님하고도 우리 아나운서님하고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만약에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종목 있죠. 우리 아나운서님 보지 않고 카메라 보고 얘기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만약에 상승 안 나오잖아요. 일주일이든 한 달 사이든 상승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마이너스로 간다. 차트는 거짓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음 주 방송에서 또 보여드릴 건데 상승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로 간다 하면은 제가 머리를요 이렇게 밀게요. 진심이신 거죠? 이거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아나운서님이 골라주세요. 머리를 밀까요? 눈썹을 밀까요? 머리로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괜찮을까요? 머리 미는 게? 그러면 눈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분들이 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눈썹 살짝? 눈썹 한쪽을 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종목이에요. 네네. 들었죠? 공약
여기 방송에서 자막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냥 눈썹 건 종목입니다. 영웅 전차남이 어떤 거? 눈썹을 건 종목. 네, 제 눈썹을 건 종목이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일단 빨리 말씀드릴게요. 섹터 AI. 요새 대세는 AI입니다. 네, 그리고 오라클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저는 주가가 떨어질 때만 기다렸습니다. 떨어질 때만 왜 기다렸냐면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시청자분들께 공략시켜드리고 싶어서 떨어질 때만 기다렸고 드디어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는데 왜 오라클을 공략해야 되냐면은 이 회사가 너무 좋아요. 사업성이나 성장성은 제가 굳이 이 방송에서 말하려면은 이제 저한테 시간이 4분밖에 없는데 4분 사이에 말하기엔 너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좋은 회사가 어디? 미라클이 아닌 오라클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주가 2% 빠졌어요. 그리고 현재 주가 $300 정도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굳이 그냥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AI 회사다. 어떤 AI 회사?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뛰어난 오라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왜 영웅 전차남이 시청자분들께 꼭 공략하라고 말씀드리고 왜 영웅 전차남이 제 눈썹까지 걸면서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냐면은 오픈 AI와 $3천억 정도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했어요. 오픈 AI가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오를 것 같으세요? 오를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챗GPT를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저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장성이 앞으로 더욱더 큰 오픈 AI와 $3천억 규모를 맺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뒤이어서 제가 보여드릴 뉴스 보시면은 오라클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아실 거예요. 네.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25조 원 채권까지 발행했어요. 왜? 회사를 더욱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뒤이어서 볼게요. 제가 대박이라고 하는 이 뉴스는 이겁니다. 틱톡입니다. 지금 미국의 틱톡이 원래는 어떤 나라 어플인지 압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차이나에서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원래는 이 미국인들이 틱톡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미국 정부에서 틱톡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그래도 이 틱톡 같은 경우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야, 틱톡 나한테 팔어. 틱톡 내가 매각하고 틱톡 우리가 이제 관리할게. 그러면은 너희한테 관세 좀 더 낮춰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틱톡이 결국에 미국한테 넘어왔어요. 근데 이 틱톡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알아요? 어디? 여기 오라클. 오라클이 알고리즘 재훈련한다고 합니다. 즉 오라클이 틱톡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오라클의 매출은 앞으로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미국인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벌써 끝났습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재무로 봤을 때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성형 AI 관련주입니다. 저는 앞으로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보다도 오라클의 주가가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거다. 오라클은 그냥 오라클이 아니라 방송 시간 좀 남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오라클은 미라클이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종교처럼 이야기하는데 기적을 보여줄 회사가 오라클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략하자고 말씀드리는 가격은 $300입니다. $300. 네, 지금 현재 주가가 3일 연속 떨어졌어요. 요 정도 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600. 저는 이 종목 100% 가까이는 충분히 상승 보여줄 거다. 물론 일주일 사이에 100%는 아닐 겁니다. 네, 일주일 사이는 아니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게 또 5개월, 6개월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00% 이상 상승은 보여줄 거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빅베어홀딩스 82% 상승 나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승 나왔죠.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은 하락 나온 종목보다 상승 나온 종목이 많았고 항상 미라클을 보여줬던 기적을 보여줬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오라클 역시도 그렇게 보일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핫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